자, 그래서 근데 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요즘에 역사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불거져 있어서 자,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문제, 태영호 의원의 사산 발언이에요. 최근 태영호 의원 사산 발언이나 박정희 찬양 같은 걸 들으면 국민의힘도 남한판 주체 사상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박정희 생가역도 만든다는데 국민의힘은 역사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참짜님이 구미로 이사 왔는데 생가가 작긴 작아요. 근데 1,000억은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생가가 작은 게 강점이라니까? 내가 박정희 지지자들한테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생가가 작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와, 가난했다. 이야, 가난했어. 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난했던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이거 거기 가면 이제 막 바로 야산이거든요. 생가 뒤에 바로 산이요. 예. 작은 곳에서 거인이 나서 스토리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곳에서 거인이 나서 스토리가 됐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저 거기 관광 가시고 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근데 거기를 왜 신전처럼 만드냐고. 김수민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싫습니까? 싫지 그러면. 내 민주주의 사회 시민인데.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추모 공간이 좁다고 한 게 그렇게 비판할 일인가요? 비판할 일입니다. 옆에 다 추모 공간이야. 아까 다시 지도 띄울래요? 거기 다 추모 공간이요. 에? 그리고 그 동네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그렇게 많은 동네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 외지에서 이사 와가지고 회사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거기서 정당 투표하잖아요. 총선 때. 새누리당 옛날에 거기 40%도 안 왔어요. 그 주변에서. 저기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모교회를 다녔거든요. 상모교회 지금 또 있어요. 구미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데 상모교회에서도 박정희 마케팅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 상모교회 있는 지역구에서 기독자유당 지지율 막 7% 이렇게 막 나오고도 했었어요. 근데 상모교회도 박정희 마케팅을 안 한다고. 왜? 그 신자들 외지 출신이고 젊은 층이 많은 그 동네 신자들 끌어들이려는데 박정희 마케팅하면 안 되거든. 예. 자, 왜 자꾸 그걸로 집착을 하고 뭐 누가 박정희 생각 부순데? 그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4.3은 왜 또 끄집어내는 것인가 했을 때 자, 태용호 의원이 뭐 한참 몰라요. 예, 그냥 무식입니다. 4.3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주장을 하는 거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남로당 최고 지도자인 박헌영이 제주 4.3을 지도를 했다.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4.3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초창기에 1970년대 연구한 박사가 있습니다. 존 메릴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석사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4.3 연구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1975년인데 요 신문 자료하면 재민일보 제주지역신문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결론은 이분의 결론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캠페인으로서 발생됐지만 제주도당의 전투적인 지도부의 주도 아래 감행되었다. 그러니까 단독 선거 반대 이거는 남로당 전체의 지령이에요. 근데 왜 4.3처럼 됐느냐 했을 때 이거는 제주도당의 봉기였다. 자체 봉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당이 봉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제주도당이 봉기를 해가지고 4.3 일어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러니까 4.3은 처음에 이제 그 민생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도민들이 시위를 했어요. 3.1절에 1947년 3.1절에 시위를 했는데 어떤 어린이가 말발굽에 치였어요. 김하병 경찰 김하병 말발굽에 치니까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막 하는데 경찰이 발포를 해서 6명이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은 여기에 낀 거지. 껴서 야 우리도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남로당의 봉기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게 남로당이 봉기한 것이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오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한국전쟁 때 미군이 북한 쪽의 문서를 노획을 하잖아요. 그 노획 문서를 보면은 그 해주회의라고 해서 북한에서 남로당 출신들이 막 월북해가지고 가서 막 회의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해주회의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의 김달삼이가 발언한 게 나와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 김달삼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4.3 초창기에 봉기한 건 맞는데 얘 먼저 튀었다니까. 도민들 고생하고 있는데 얘 먼저 튀었어요. 이승만이 한국전쟁 때 서울 사수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제주도 대전으로 튄 것처럼 김일성 또 한국전쟁 때 튄 적 있죠.
사람들 남겨놓고. 이런 식이야 결국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김달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4.3은 자연 발생적인 골기라고 연설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일성이나 박헌영이 지령을 내린 거였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못하는 거지. 뭔 자연 발생이야, 우리 작품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로당 연구의 가장 권위자라는 김남식이 있습니다. 김남식. 네. 말하고 있는 본인은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나? 보기엔 글쎄.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논문이 있는데 뭘 들어요? 그렇게 치면 나한테도 본인 얘기하면 안 되지. 더 못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자, 김남식이라고 남로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귀순을 합니다. 한국으로 귀순을 해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통일부 산하에서 이제 연구원을 지내는데, 김남식이 이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김규식, 김구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막 회의하잖아요. 남북협상이라고 하죠. 평양 대회.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런 게 터져버리면 피곤하다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자 우익 쪽이라든지 군대 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오름마다 횃불이 올라옵니까? 계속 진압당하고 하면 횃불 올라오지. 예. 그러니까 남로당이 기획한 건 있죠. 근데 남로당이 기획해서 다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과정에도 남로당이 튀어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이거 4.3 재민일보에서 이 취재 반장을 지냈던 사람 인터뷰 기사인데, 뭐 이거는 다 기록에 의거한 거니까요. 백선엽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여순 반란 사건은 남로당 중앙위 진영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4.3이나 여순이나 중앙에, 남로당의 중앙에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이라는 책을 쓴 김점곤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막 북상하고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제주도만 특이하게 5.10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투쟁 양식이 달랐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공식적인 기록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자, 남로당이 군대 프락치에 심어놓죠. 박정희도 옛날에 남로당 프락치였잖아요. 그 프락치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병력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남로당 제주도당이. 근데 이 프락치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가 없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해요. 이게 김일성이나 박헌영이 지시를 내린 거면 내줬겠지 병력을. 근데 지시가 없다. 그래서 이 병력 동원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당 남로당에서 정치위원이었던 이삼룡의 증언인데, 중간에 이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의견이 엇갈려서 이 표결을 했어요. 표결을 했는데 12대 7로 돼서 강경파 쪽 말이 옳다 그래 이쪽으로 하자 그래서 투쟁을 했는데, 자,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오는데 왜 표결합니까?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오는데 왜 표결을 해? 그러니까 이게 1989년도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제주도 폭동 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항의를 했고 뭐라고 했냐? 국사편찬 위원들이 그냥 그런 주장이 있어서 쓴 것뿐이다 라고 사과했어요. 국사편찬 위원들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걸기로 시작했어도 그걸 확장시킨 것이 남로당과 북한 공산당이면 공산폭동이지. 이걸 확장시킨 거는 미군과 이쪽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도 공산폭동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착각하고 있냐면, 좌에서 일어난 일과 아래에서 일어난 일과 북에서 일으킨 일을 다 혼동해서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남로당 중앙지령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뭐 거기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니네 대빵을 상대해줄게. 니네 대빵 시초가 누군 줄 알아? 박갑동이란 사람이에요. 박헌영계 원래 남조선 노동당 출신인데 북한에서 숙청을 당하고 박갑동이 사형을 당할 뻔하다가 탈북을 합니다. 예, 탈북을 해가지고 박갑동이 1970년대 중앙일보에 연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한의 그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따라서
4.3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근데 박갑동한테 기자가 가서 따지니까 박갑동이 중앙정보부가 고쳤어요.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미군 비난은 너무한데요. 이 연구 결과에도 보면 미국이 그 당시에 좀 급하니까 소련하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몰아간 게 있어요. 예,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미국은 4.3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게 동맹의 가치입니다. 동맹을 하려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물론 사과 안 한다고 동맹을 파기할 수는 없겠지만 미군 비난하면 안 되나라고 켄 데이비드님 얘기를 하셨는데 미군은 비난하면서 애플은 오픈은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인데? 저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일본 반일 운동 한답시고 뭐 제품 다 쓰지 말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본진이 그렇게 주장한 본진이 없어요. 자, 그럼 태용호는 왜 저렇게 됐느냐? 자, 태용호가 얘기하는 게 이게 북한의 애국열 사령에 가면은 4.3 때 제주도 남로도당 자꾸 헷갈린다. 제주당 남로도당이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에 김달삼이 묘가 있다. 묘 있어요. 북한의 애국열 사령에 묘 있습니다. 사진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졸라 속 보이는 건데 자, 이 묘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1980년대 후반에 생겨요. 왜 그때 가서 생길까 그러면? 자, 일본에 보면 총련 있죠. 총련. 이거 우리가 흔히 조총련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총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 민단 또 한민단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총련이 이제 공식적인 약칭인데 총련이 안 가르친다니까 4.3을 안 가르쳤다니까요. 4.3이 언제 끝났습니까? 4.3 길게 잡으면 1954년까지인데 수십 년을 30 몇 년을 안 가르쳤다고. 근데 갑자기 1980년대 후반에 김달삼 묘가 생깁니다. 애국열사령에. 근데 이 묘는 뭐다? 가묘예요. 가묘. 자, 그리고 애국열사령은 B급 요역입니다. 애국열사령에 누가 잠들어 있는가? 김규식 선생, 조소왕 선생, 안재홍 선생, 한국의 중도파 지도자들, 한국전쟁 때 납치됐던 분들, 이분들도 애국열사령에 있어요. 자, 김달삼이 진짜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4.3을 일으켰으면 김달삼은 애국열사령이 아니라 혁명열사령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묘입니다. 가묘. 김달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수민씨 참 박정희 부정적인 면에만 포커스. 뭐 개소리야 진짜. 기념사업을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저 따위로 나오니까 부정적인 면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지. 예. 뭐 자꾸 버티지 저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북한은 왜 1980년대 후반에 부랴부랴 4.3 이걸 얘기를 했느냐?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이 87년에 민주화에 들어갔죠. 북한 정통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은 맨날 남한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으나 패배한다. 남한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왔던 게 북한입니다. 근데 그 북한이 민주화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부랴부랴 이제 옛날에 남조선에서 일어났던 5.18, 4.3 이런 게 다 뭐 우리 작품이야. 이따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선전입니다. 4.3이 김일성의 지령이었다. 이 북한의 선전이에요. 예, 이게 친북이에요. 친북. 종북이지. 그거 왜 따라하는데 그거를. 근거가 아니라는 근거는 많고 있다는 근거는 없는데 미국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참전한 거 모르십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참전한 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분간이 안 되나? 분간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부모님이 하는 거 다 따릅니까?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 말을 거스른다 그러면 하나라도 거스르기만 해봐. 그러면 다 따라라. 본인한테 은혜를 준 사람들 말은 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종속관계다. 나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라도 미국인 또 미국이 잘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인도. 자, 좀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역사를 전공을 똑바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얼마나 없으면 전우용 같은 사람이 뛰어노냐. 근데 국민의힘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허름한 유튜브나 보고 다 껴 맞추고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기각됐거나 아니면 옛날조차도 얘기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학계에서 이미 나온 연구 결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살펴보기를 바라고, 통찰을 발휘할 거면은 이제 북한은 왜 저랬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죠. 북한 말 다 받아쓰게 생겼어, 진짜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파들은. 자,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오늘 더 얘기를 할 부분은 역사도 역사인데 지금 또 왜곡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거 갖고 무슨 되게 잘하는 줄 아시나 본데 가짜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에 대고 회계 자료 내놔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난주 일요일에 그 단독 보도가 나갔어요. 단독 보도가 나가서 조선일보가 권성동 의원실 자료를 받아서 기사로 썼는데, 회계 공개 거부 양대 노총 최근 5년간 날았돈 1,500원 타갔다. 뭐 어쩌라고. 자, 1,500억 원을 받아갔다는데, 진짜 찌질하네. 비밀 좌파 학계 주장이잖아요. 학계 좌파가 한 90%쯤 되나 보다. 좌파가 한 90%쯤 되나 봐요. 네. 자, 이거 졸라 웃긴 기사인데, 이거 그 보조금 받는 거는 회계 자료 다 정리해서 내역까지 다 영수증하고 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다 받고 있어요. 회계감사 받고 있다고 이 멍청아! 날았던 1,500억 원을 타갔으면 회계감사 받아야죠. 받아가고 있어.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이 노조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구미 시연할 때 한국노총 구미지부하고 저하고 열나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지들 놀러 가는데 1억 원 타가는 거예요. 예, 그때 막 김수민 반노동 시원이라고 항의해가지고 이제 오는 이게 지역신문 장면이 있습니다. 넘어 주시죠. 다음 사진 없나요? 자, 이거 그럼 제가 못 갖고 싸웠냐면 회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뭐 비상이 생겼나? 다음 사진 없나요? 네. 이거 지금 와가지고 김수민 막, 근데 저 사람들 제가 없는 줄 알고 왔어요. 제가 그날 일정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의회에. 네. 자, 이거 다 자료 냅니다. 회계감사. 보조금 받는 거 다 내요. 심지어 뭐까지 내냐면 그 보조금 받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노조가 자부담하는 거 있거든요. 자부담하는 것도 내역 다 제출해요. 뭐에 썼는지. 예.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싸운 게 노조가, 그러니까 회계 부정 이걸 떠나서 왜 지들 놀러 가는데 노사민정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하고 1억 원, 1억 원을 왜 받아가냐.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저보고 반노동이라고 해서 내가 한국노총 구미지부한테 야, 니들보다 내가 노동자를 위한 일을 훨씬 많이 한다. 골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국에 얘네들 다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저기 지금 일어나가지고 항의하는 사람 있죠. 저 자리에 저 없어요. 의장한테 항의하는 건데 저 사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사과했어요. 왜냐? 제가 회계 자료를 쥐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 회계 자료만 갖고는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요건 따로 잡아내야 되는데 지짐에 쪼은 거야. 지짐에 쪼아가지고 저한테 결국에 사과를 했는데, 자, 회계 자료는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나머지도 내달라며. 나머지도. 그럴 근거는 없어. 나머지를 내야 될 근거는 없다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 자, 다른 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으면 경제 관련 단체 중에 5개 사용자 단체라고 있어요. 경총부터 해가지고 무역협회, 뭐 중소기업 중앙회. 자, 여기는 지난 그 작년 한 해에 받은 거라고 하는데 5대 사용자 단체에 받은 그 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 여기도 이제 이거는 국고보조만 친 거예요. 지자체에서 받은 건 뺀 겁니다. 아까 전에 양대 노총이 5년 동안 받은 게 국가하고 광역지자체 1,500억 원이라 했잖아요. 이 단체들은 5개 단체가 작년 한 해에 광역지자체 빼고 국가 보조금만 받은 게 689억 원이에요. 자, 이 단체들 요거 지금 내역에 나간 거 요거 회계 자료 당연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체들한테 국고 보조 사업 말고 니들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다 제출하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나요?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고. 하지도 않을걸?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민간단체에 대해서 현행 법상으로도 그렇고 니들 하는 거 모든 걸 다 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근데 웃기는 건 윤석열 정부는 양대 노총한테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5개 사용자 단체에는 기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노조 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뭔 개소리야. 그럼 시민단체나 기부금 이런 거 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되잖아요. 다 털 거예요 그러면? 내부 자료까지.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당연히 받고 있다고 자료를 다 검사하고 있다고요. 그게 진짜 제대로 뭐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이건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도 다 하고 있어? 나머지도 하고 있냐고. 자, 근데 근거도 없어 법적인 근거가. 자, 왜냐면은 현행법상으로 노조의 회계장부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민간단체라고 할지라도 민간단체의 회원이 내가 우리 단체의 이 재정 상태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알 권리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침해당한다. 그러면 국가가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뭐냐면 노조는 주된 사무소에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야 됩니다.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인데 너무 싸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과태료 요거 500만 원 너무 싸요.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된다. 근데 이거 올리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정부가 이 노조 장부를 다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보조금과 관계없이 보조금 말고 나머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비치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걸 신고를 받고 노동부에서 가서 왜 비치 안 해? 라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겠죠. 벌을 줄 수 있겠지. 근데 2017년에 어떤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냐면 자, 입법조사처에서도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제가 아니라 이미 자료를 냈는데 어제 발표된 것 같은데 정부가 노조의 재정 장부나 서류를 들여다볼 근거는 없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봅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는데 나머지 전체 노조에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합원은 그걸 알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알 권리가 침해되면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제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죠. 2017년에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조합원 열람 권리에, 그러니까 조합원의 열람 권리에도 그 현장에 사무소에 있는 서류를 열람할 권리는 있지만 그거를 등사할 권리는 없다고 그랬어요. 복사할 권리는 없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달라고 해서 줄 필요는 없다. 그냥 이제 여기에 노조에 사무실에 비치를 해뒀다라는 증거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노조는 노조 회원들에게 집행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부에서 공개하라고 할 근거가 없다면 그들은 어떤 제어를 받는지요? 아까 이제 그 비치 안 했을 때 과태료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주로 어떤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이런 데서 예결산 자료는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노총, 양대노총 또 큰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기본으로 공개를 하지. 100% 투명한지는, 아니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하고 있다고 자발적으로. 뭐 홈페이지에도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만약에 조합원이 보려고 하는데 못 보게 한다거나 뭐 어느 정도 의무를 안 지키고 있다거나 이러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더라도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왜 등사하면 안 되나요 했는데 뭐 어쩌라고. 법에 근거가 없는데. 자, 왜 함부로 그걸 못하게 하냐면 이게 아예로 협약도 얘기를 하자면 아예로에서는 정부가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근데 들여다볼 수는 있다가 막 뭐 어떤 경우에도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랑 가치와 함께 이게 근데 민간단체의 부분인데 막 그냥 밖에서 봐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양대노총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합리화해버리면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로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인 사항의 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부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결국에 법적으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예. 법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법을 고치든지 해서 추진을 할 일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 5개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 안 하는데, 거기도 보조금 받는 단체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식으로 치면은 보조금 안 받는 부분까지 다 회계를 내라.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왜 안 하는데 근데 안 하잖아. 그리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도 크게 비슷할 텐데 한국노총도 외부 회계사 선임해가지고 회계 감사합니다. 예, 1년에 2번인가 해요. 이 지금 쇼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양대 노총한테만 하잖아 지금. 5개 사용자 단체는 안 하잖아. 시민단체한테는 안 하잖아요. 시민단체 급하면 아예로 웃기고 자빠졌네. 아 괜찮아요. 아예로 웃기고 자빠졌네. 뭘 급해. 아예로는 기본적인 걸 제공하는 단체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는 뭐 기댈 단체가 어디 있나 그러면. 윤석열의 불법적 집행밖에 더 있어? 그 불법에 윤석열 하는 짓이 지금. 법치하라고 됐어. 뭐 노동권이고 자치고 기대도 안 해. 뭐 개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로 몰라도 돼. 아예로 보면은 아 무슨 알파벳인가 보다 이래도 돼. 근데 법치를 하라고 법에 따라서. 어? 노조는 그래도 돼라고 하는데 노조보다 네가 더 썩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예? 불법은 그러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기업 수사해봤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하고 그렇게 비교할래. 그러면 자 노조에서 핑계 잡고 대면서 기업은 더 썩었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죠. 남은 더 썩었는데요 하면서 자기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더 썩은 데는 놔두고 덜 썩은 데를 치는 건 졸라 웃기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노조는 표 하나 보여주고 나머지 상세 내역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예산 타가는 노조들 있죠. 제가 아까 싸웠던 노조. 아, 요게 결정적이구나. 제가 아까 전에 저하고 싸운 노조 보셨잖아요. 거기 국민의힘 지지 노조예요. 골수 국민의힘이야. 예, 민주노총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야 지자체나 국가한테 돈 받지 말자 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 거 묻으면 우리 곤란해. 그래서 옛날에 경남 민주노총에서 논쟁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그 우리 위탁 사업 받아서 좋은 일 하자. 비정규직 센터 하는 건데 위탁 사업 받아서 좋은 일 하자. 이게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온건파 쉽게 얘기해서 입장이었고, 강경파 쪽은 야 받지 마. 받으면 안 돼. 이거였어요. 한국노총이 더 많이 받아가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각각 얼마 받았는지는 안 나와요. 권성동은 왜 그걸 조사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 조사 안 했을까? 근데 왜 뭉쳐버렸을까요? 한국노총이 더 많거든. 근데 그 사실 한국노총 때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옛날에는 쉽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의 한국노총이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한국노총이 국민의힘 주요 지지 조직이에요. 거기서 국회의원 또 나와. 이미자, 장석춘 이런 사람들. 근데 지난 대선 때 한국노총이 민주당 지지선언인가 했죠. 그게 삐졌어. 그래서 이제 다 치는 거야 그냥. 예. 저 사람 되게 웃긴 소리 한다. 프랑스 노조와 한국 노조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노조 더 빡세. 예. 프랑스 노조 시위하는 거 못 봤어요? 지금 그 연금 반대 시위하는 거 못 봤나? 옛날에 고용보호법인가 시위하는 거 못 봤나? 예. 더 빡세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강성노조가 왜 생기냐 했을 때 이 강성노조가 생기는 원인은 이겁니다. 주로 이제 산별이나 중앙교섭이 아니라 기업별로 교섭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판때기가 작아지면은 진짜 힘으로 가요. 힘으로 가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노조는 이제 강성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노조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실리적 조합주의와 전투적 조합주의가 있거든요. 실리적 조합주의는 뭐냐면 야 투쟁 너무 하지 말고 우리 월급 따박따박 챙기고 요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가자. 이게 이제 실리적 조합주의예요. 그러면은 전투적 조합주의는 뭐다? 빡세게 싸우자 이건데, 근데 사실은 두 흐름이 하나로 만납니다. 뭐로 만난다? 우리 월급 올리는 걸로. 이게 문제예요. 한국의 노조는 정치 투쟁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아까 자꾸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노조에서 사상 투쟁합니까? 프랑스 노조랑 한국 노조랑 다르다 그러는데, 프랑스 노조 사상투쟁 더 많이 하고 공산당에 더 많이 가입돼 있고 정당 운동도 더 많이 해요. 프랑스는 이제 큰 게 노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노조가 잘게 쪼개져 있는데, 왜 잘게 쪼개져 있냐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그 중앙에 보면 거긴 나도 쌍욕에 나오는데 그 자꾸 그거 뭐 통일이나 미군 얘기하잖아. 이거는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안 맞아요. 물어봐봐. 민주노총 조합원 지금 한 100만 명 되나요? 물어봐봐. 조합미군 철수 동의하십니까? 물어봐 보라고. 10만 명도 안 나올걸? 민주노총 조합원 또 한 국민의힘 찍는 사람 몇십만 명 나와요. 민주당 찍는 사람도 졸라 많고. 근데 지금 지들 마음대로 논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중앙이 약해요. 총연맹의 힘이 약해. 왜냐하면 기업별로 싸우고 교섭하던 게 남아있어서 밑으로 갈수록 강하고 위에 너무 약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거꾸로. 예. 서로 이제 뭐 소통도 없고 저는 민주노총도 쪼개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가면.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하나 이 핵심을 때리는 게 없고 건설노조 현장 또 보면은 원래비라든지 이게 왜 생기냐면 불법 하도급과 중간 착취가 생기니까 우회적으로 따낼 수 있는 걸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알선도 하고 이러는 거지. 자, 그럼 윤석열이 이거를 제대로 깨려면은 고용 알선을 국가에서 하라고. 국가에서 센터 세워가지고 못할걸? 왜? 민간에서 그 짓 하는 사람들한테 밉보일까봐 못하는 거죠. 자, 윤석열이 양대 노총을 진짜 뭐 흔들어서 뭘 따내고 싶으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고용보험료 더 내라 그러세요. 못하잖아 그 얘기는. 못하잖아. 비겁하게 말이야. 사용자 단체는 찍소리도 못하는 데다가 노동자들 잘 사는 노동자들한테 세금 더 내서 더 못 사는 노동자들 돕자 이런 정책도 없잖아요. 그냥 때리는 것밖에 없어. 왜? 때리면 못 모르고 좋아하거든. 가짜 뉴스 듣고 야 보조금 받는 단체가 회계 감사를 안 받는데 가짜 뉴스에 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야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이 야 민주당 지지자들은 청담동 술자리 믿는다더라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 뭐 피차 마찬가지지. 예? 자, 그럼 대통령실은 잘하고 있느냐? 투명하게. 다음 사진입니다. 소통령이라더니 대통령실 정보 공개율 고작 2%.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공개 안 하죠. 안 했죠. 졸라 욕했죠. 저도. 자, 똑같아. 예.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율은 정보 공개율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공개를 별로 안 해요. 자기네들은 똑바로 안 하면서 뭐 자기들이 예? 이 뭡니까 이게. 자기나 똑바로 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짜 아니 그 민간 단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낸다? 원리적으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그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보통의 민간 단체는 그런 의무를 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법을 바꾸든지 사회적 합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지금 당장 있는 법률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다 내라? 보조금 외의 자료까지 다 내라?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법치를 하라고 법치를. 이 말입니다.